자, 39차시고요. 원자와 전기력과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푸는 문제는 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저번 1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거는 나중에 문제 프린트 따로 줄 때 매우 어려움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 그거는 이제 시험 출제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이 이제 좀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자, 2022년 6월 고3 모의평가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화 A, B를 각각 X = 0 그리고 X = 3D에 고정한다.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축 상에 옮기며 고정할 때 X = D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X가 3D보다 큰 쪽, 그러니까 B의 오른쪽이죠. B의 오른쪽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요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러면 요 B의 오른쪽에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그럼 여기에 이제 전기장이 0인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B에 의한 거리는 좀 가깝고요, A에 의한 거리는 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하고 B는 부호가 서로 반대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다 필기를 할까요? 예, 보면 요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전기력의 방향의 위치가 바뀌는 곳이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가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 그 점이 전기장이 0이고 전기력이 0인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라는 것은 A하고 B의 부호가 반대고요, 거기에다가 전하량은 A가 B보다 더 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 앞선 조건에 보면 요 양전화인 점전화 P를 X = D, A하고 B 사이죠. 여기에 나왔더니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A, B의 부호가 반대인데, 이렇게 되려면은 A는 전하가 플러스 전하이고 B는 마이너스 전하이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기억, A는 양전하이죠. 예. 그리고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큽니다. 그리고 X가 0보다 작은 영역은요, A가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A가 전하량도 크고 A하고의 거리도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A에 의해서 전기장과 전기력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X가 0보다 작은 곳에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바뀌는 위치는 없습니다. 여기에 결국에는 이 지점은 전부 다 P가 받는 전기력은 다 왼쪽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가 지배하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 점전화 주위의 전기장의 특성에 대해서 미리 공부했다면 20번 문제였지만 좀 쉽게 풀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 11월 수능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와 같이 X축 상에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으로 고정시켰더니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라는 겁니다. 즉 가로를 하나 못 지웠네, 내가 깜빡하고. 자, 양전화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다. 자, 요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요 B하고 C가요, 일단 전하량의 B가 전하량이 Q면은 C가 4Q여야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1대 2죠. 그럼 거리의 제곱이 1대 4니까 전하량이 1대 4가 되어야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됩니다. A가 있는 지점에 전기장이 0이 되는 거죠. 그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부호가 일단 반대여야 됩니다. B하고 C의 부호가. 지금 이 조건만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플러스도 가능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 나와 같이 가의 C를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옮겨 고정시켰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는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해 볼게요. 요 조건과 관련된 거는 지금 일단 이미 까만색으로 표시한 조건에 의해서 얘가 Q고 얘가 4Q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근데 C를 왼쪽으로 좀 당겼더니 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그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아야 되는 거죠.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어야 합니다. 그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야 되니까 부호도 결정이 되네요. 보면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두 개 부호가 반대여야 됩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면 A가 B도 오른쪽으로 밀고 C도 B를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B는 마이너스 C는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전하량은 C하고 비교하면 4Q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요 녀석이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요 녀석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거리가 가깝고 여기가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4Q보다 커야 되죠. 자, 앞으로 문제 풀이할 때 어떤 전하량보다 큰 전하량이면 화살표를 위쪽으로, 어떤 전하량보다 작은 전하량은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표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기력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이를 공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문제를 읽으면서 이러한 조건들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된 거를 마저 그림에다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기억 C는 양전하이다. 우리가 문제 풀이하는 과정에서 구했죠. 맞고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우리가 Q로 잡았잖아요. A는 4Q보다도 큰 전하량이죠. 그럼 B가 A보다 작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 했는데요. 가에서 C에 요 녀석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죠. 그럼 여기 마저 표시해 보면 얘는 4Q보다도 큽니다. 자, 그러면 B는 C를 왼쪽으로 당겨요. 그리고 A는 C를 오른쪽으로 밉니다. 근데 이때 둘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할 때 약간 팁은 뭐냐 하면 두 힘이 같을 때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얘를 당기는 힘과 얘가 얘를 미는 힘이 같을 때 전하량의 B는 1대 4잖아요. 얘가 전하량이 1대 4면은 거리가 1대 2니까 거리의 제곱이 1대 4니까 그러면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A가 그 평형인 상태보다는 전하량이 더 크죠. 그러니까 B가 C에 작용한 힘보다 A가 C에 작용한 힘이 더 큽니다. C에 작용하는 압력이 0일 때보다도 얘가 전하량이 더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A가 C에 작용하는 힘이 압력의 방향이 될 거예요. 얘가 더 크니까. 그럼 A는 C를 오른쪽으로 밀잖아요. 그 힘이 B가 C를 왼쪽으로 당기는 힘보다 커서 플러스 X 방향으로 C는 전기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만 맞아서 1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문제들과 보면 약간 수학적이기도 하면서 약간 논리적으로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조건들을 조합해서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간고사에서 요 파트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로서는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핫한 문제들이 많죠. 아, 뜨거! 따끈따끈한 작년 문제죠. 2023년 4월 고3 학력평가 19번 문제입니다. 그림과와 같이 X축상의 점전화 AB를 각각 X = 0, X = 6D에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C를 옮기며 고정한다.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가 D에서 5D인 구간에서 A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가 3개가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점은 전기장이나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이 좀 해석하기가 그래도 좀 쉬우니까 그거부터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C의 위치가 딱 A와 B의 중간 3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었어요. 그 말은
C가 A에 만드는 전기장하고 B가 A에 만드는 전기장이 같다라는 뜻이죠. 근데 C가 여기 있을 때입니다. 딱 중간에. 그럼 C가 여기 중간에 있을 때 거리의 비가 1대2잖아요. 그러면 C하고 B의 전하량의 비가 1대4면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겠죠. 부호는 반대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것으로부터 C가 플러스 전하니까 B는 마이너스 전하고요. 그 다음에 전하량의 비가 지금 거리가 1대2일 때 전기력이 같으니까 거리의 제곱이 1대4니까 전하량이 C가 Q면은 B는 마이너스 4Q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이제 C가 3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알 수 있는 값이에요. 그 다음에 A의 부호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자, 요 2D일 때 또 정보가 있잖아요. 2D일 때 정보를 보면 2D일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C가 여기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C가 A에 가까워지면 얘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커지죠. 그러면 요 녀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합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플러스 방향, 오른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C는 A를 당겨야 돼요, 밀어야 돼요? 당겨야 됩니다. 따라서 A의 전하는 부호가 마이너스 전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의 정보로부터 A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해결됐네요. A는 음전하입니다. 근데 니은을 보니까 전하량의 크기가 A와 C가 같다 했는데요. A의 전하량 지금 아직 모르죠. 그래서 A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둬볼게요.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막상 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리지 않아서 그냥 FM대로 문제를 푸는 풀이 방식을 하나 알려줄 거고요. 좀 더 우아하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도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저도 요즘 머리가 반짝반짝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이게 약간 좋은 방법이 좀 나중에 떠오르고 처음에는 그냥 FM대로 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결국에 요 A하고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곳이 요 점이에요. 요 점. 이때 A에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때 작용하는 힘 F하고 똑같은 크기의 힘이 여기 있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점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합력과 B에 작용하는 합력에 대한 식을 써볼 거예요. 그럼 그 식을 연립하면 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이제 고등학교 문제는 똑같아요. 이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요. 그 대학교 문제보다는 쉬운 이유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그냥 식으로 쓰면 무조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 문제는 안 그래요. 좀 더 상상력이 필요해요. 상상력이. 근데 고등학교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쓰면 풀리게끔 구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x equal d일 때 여기다 적을게요. x equal d일 때 d일 때가 아니죠. x가 2d일 때 그러니까 C의 위치가 지금 그림과 같이 있을 때입니다. 현재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합력하고 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을 적어볼 거예요. 결과는 알고 있죠? A에 작용하는 합력은 F고요. B에 작용하는 합력은 마이너스 F입니다. 방향까지 고려해서 식을 세워야 됩니다. 식을 세우는데 자 FM대로 적어볼게요. K까지 다 써서 그럼 A에 작용하는 힘은 C가 일단 A에 작용하는 힘이 있죠. C가 A에 작용하는 힘은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니까 K의 거리가 2D죠. 그래서 2D의 제곱에 전하량이 Q 라지 Q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C가 A를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B가 A를 왼쪽으로 미는 힘이 있죠. 이게 마이너스고요. K의 거리가 6D입니다. 그죠? 6D의 전체 제곱분의 4Q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몰 q 곱하기 4q니까요. 좀 따라오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C가 2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합력입니다. 그다음 C가 2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합력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결과는 왼쪽으로 F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오른쪽으로 밀죠. 그래서 K의 6D의 제곱 분의 4 스몰 q 라지 q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가 B를 왼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의 거리가 4D죠. 4D의 제곱에 4 라지 Q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아름답게도 요 두 식을 더하면은 좌변은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요렇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날아갑니다. 보입니까? 이렇게 날아가서 식이 요렇게 돼요. 0은 K의 4D의 제곱분의 Q 그 다음에 빼기 K의 4D의 제곱분의 라지 Q의 제곱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A의 전하량인 스몰 q가 라지 q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A의 전하량이 스몰 q인데 라지 q고요. C의 전하량도 라지 q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출제자가 의도했던 풀이 방식이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래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식을 안 세우고요. 작용 반작용을 이용할 겁니다. 작용 반작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A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F고요. B에 작용하는 힘은 이쪽으로 F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자,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 반작용이죠. 그럼 A하고 B 사이는 둘 다 음전하니까 서로 밉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그걸 FA 이렇게 할게요. FBA, B가 A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작용 반작용으로 같죠? 같고요. 자, 이거 외에도 이제 A에 작용하는 힘은 B가 A에 작용하는 힘 외에도 C가 A에 작용하는 힘 있죠. 자, 그거를 제가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요게 이제 C가 A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FCA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같으니까 제가 같은 색깔로 칠할 건데요. B에 작용하는 힘 역시 A가 B에 작용하는 힘 외에도 C가 B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그게 왼쪽 방향이죠. 왼쪽 방향이고 FCB라고 할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작용 반작용은 아닌데요. 각각 C가 A에 작용하는 힘, C가 B에 작용하는 힘인데 요 두 힘 합쳐서 이쪽으로 F여야 돼요. 요 두 힘 합쳐서 이쪽으로 F여야 돼요. 결국에 이 힘 빼기 이 힘하고 이 힘 빼기 이 힘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두 힘이 같아요. 그러면 식을 안 세워도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두 힘이 같다라는 것은 작용 반작용을 쓸 겁니다. 결국에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과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거리가 1대2잖아요. 거리가 1대2니까 거리의 제곱이 1대4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전하량의 비가 1대4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4Q면은 얘가 Q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중에 사실 이거는 취향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사실 머리 쓰는 것보다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식을 세워서 푸는 게 낫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굉장히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떠오른다. 그러면 굳이 떠오르는 방법을 밀어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연습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고요. 실제로 이제 문제를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풀 때는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풀려고 하지 말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먼저 떠오르는 방법으로 빨리 그냥 푸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법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긴장된 상태에서는 이게 좋은 방법이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식으로 세우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는 특히 고등학교 수학이나 물리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다 라는 이제 최상위권들 학생들 사이에 명언이 있거든요. 수학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푸는 것이다. 이거는 머리로 푸는 거고요. 이거는 손으로 푸는 거고. 근데 이제 최상위권일수록 오히려 이 손으로 푸는 것을 더 많이 해요. 이게 실수도 적고 어째 보면은 그냥 좋은 방법을 생각해서 떠올리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를 수 있거든요. 문제 조건을 기계적으로 쓰는 게. 일단 방법은 둘 다 소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를 X = 2D에 고정할 때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보다 크다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아까 이 방법으로 하면 바로 나왔죠. A가 C에 작용하는 힘은 이거잖아요.
요거에다가 요거 뺀 만큼이 F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F보다 클 수밖에 없죠. 여기에다가 이걸 뺀데도 F니까. 그러니까 요 힘은 요 힘보다 요 A하고 B 사이에 작용하는 힘보다 힘만큼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귿이 틀려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자, 그다음 또 뜨거. 또 뜨거. 네. 작년 수능 문제 2023년 11월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BC를 고정하고 양전화인 점전화 P를 옮기며 고정합니다. 이제 전화가 4개가 나왔어요. 4개가 나오다 보니까 좀 다른 조건은 좀 완화했습니다. P가 X 이꼴 2D에 있을 때 P의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게 이제 지금 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입니다. 일단 BC는 각각 양전화, 음전화이고요. ABC의 전화량의 크기는 같대요. 그래도 좋은 조건이죠. 전화량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ABC가 QQQ 다 똑같습니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나와 있고요. 근데 다시 과거로 돌아와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지금 플러스 X 방향이에요. 근데 A 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빼고 생각하면 B는 왼쪽으로 밀고 C는 오른쪽으로 당겨요. 근데 B하고 C가 전화량이 같아요. 그럼 B가 P에 작용하는 힘보다 C가 P에 작용하는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놓고 보면 방금 내가 바로 얘기했나? B가 P에 작용하는 힘이 C가 P에 작용하는 힘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보면은 P의 왼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고 A가 P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합력이 오른쪽이 되려면 A의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ABC의 부호와 전환의 크기가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요새 수능 패턴이야. 좀 난이도를 낮춘 거죠. 낮췄는데 아주 쉽게 풀 수는 없게 이제 중상 난이도로 이렇게 낮추고 이런 난이도의 문제수를 늘린 거가 이제 요새 수능 경향이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는 양전화이다 맞고요. 일단 P가 X 이꼴 6D에 있을 때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인데요. 6D에 있을 때 이건 볼 것도 없네요. 6D에 있을 때는 AB는 오른쪽을 밀고 C도 오른쪽을 당기고 ABC가 요 P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 모두 같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죠? 맞고요. 일단 뒤에 보면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P가 X 이꼴 D에 있을 때가 X 이꼴 5D에 있을 때보다 작다 했는데 요거는 그거 따져보면 됩니다. 여기에 있을 때하고 이거 5D에 있을 때는 어디입니까? 여기에 있을 때죠. 여기에 있을 때 각각 그 A, B, C에 의한 전기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결국 전기력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기장의 크기는 K의 R 제곱분의 Q였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A, B, C 모두 전하량이 같죠. 그래서 제가 묶어 볼게요. 여기 전기장을 계산할 때 K의 R 제곱분의 Q를 묶어내고 그 다음에 요 대괄호 안에다가 A에 의한 전기장, B에 의한 전기장, C에 의한 전기장 거리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걸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D의 제곱이네. D의 제곱. 그다음에 A에 의한 것은 거리가 1이죠. 1이고 방향이 얘가 플러스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에 의한 것은 거리가 3D죠. 3D고 얘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B가 요 지점에 만드는 전기장은 마이너스 9분의 1로 여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는 봅시다. C는 여기가 거리가 얼마입니까? 8D죠. 8D고 얘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8의 제곱 64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X 이꼴 D 지점의 ABC에 의한 전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OD에 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OD에 있을 때 일단 요거는 묶어낼게요. 똑같으니까 묶어내고 그 A하고 요 사이의 거리는 OD잖아요. OD니까 25분의 1인데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B하고의 거리는 1이죠.
1이고 이제 얘가 양전하니까 오른쪽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그 다음에 C에 의한 것도 플러스가 되죠. 운전화 쪽으로는 이제 전기력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방향이고 거리는 얼마입니까? 4D죠. 4D니까 4의 제곱 1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보세요. 요 1을 기준으로 봅시다. 1은 둘 다 있잖아요. 1은 둘 다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9분의 1 더하기 64분의 1이에요. 끝났죠 뭐. 그럼 이게 이미 빠지기도 하는데 더하는 값이 얘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P를 갖다 놓으면 여기에다가 P의 전환을 곱한 게 전기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기장이 큰 쪽이 똑같은 전환을 놓으면 전기력이 더 큰 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 이꼴 D일 때가 X 이꼴 5D일 때보다 전기력이 작죠. 전기장이 작으니까. 그래서 긴 일이 다 맞아서 5번이 답이었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1년 9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한 이 정도 수준이 아마 그 여러분 내신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뒷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요. 자, 그림가는 점전화 ABC를 X축상에 고정시킨 것으로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에요. 이 방향. 그럼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밑시 표시를 해놓을게요. 자, 그림 나는 가의 C의 위치만 X 이꼴 2D로 좀 더 왼쪽으로 옮겼죠. 고정시킨 것으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0이고 철수 아니고 0이고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자, 빨간색은 다 그 전기력을 제가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B는 양전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것들 하나씩 찾아볼게요. 저는 항상 먼저 0을 찾아갑니다. 0.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래요.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거리의 비가 1대2잖아요. 그럼 거리의 제곱이 1대4니까 B와 C의 전하량의 비가 1대4가 되겠죠. 미안합니다. 1대4가 되는데 이게 Q 4Q로 두면은 좀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이거는 이게 좀 아름답지 못한 방법이긴 한 부분이긴 한데요. 첫 번째 조건을 또 먼저 보면 이제 요 녀석 잠깐만요. 뭐가 문제지 지금? Q 요거보다 요거 잠깐 지우세요. 이거 지우고 지금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그럼 요 녀석의 부호가 서로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해야 됩니다. 부호부터 먼저 찾을게요. 그래서 반대여서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 말은 얘도 마이너스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좀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면요, 얘하고 얘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얘가 얘를 왼쪽으로 당기죠. 근데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오른쪽입니다. 부호부터 먼저 찾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오른쪽이면 A의 부호가 C의 부호하고 같아서 A가 C를 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보다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럼 거리를 보세요. 2대3이죠. 그럼 거리의 제곱이 4대9입니다. 그러면 얘를 4Q라고 하고 얘를 9Q라고 했을 때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잖아요. 그럼 최소한 A는 9Q보다 커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여기로 들어와서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니까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하고 요 녀석이 만드는 전기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1대2, 거리의 제곱이 1대4니까 요하고 요 녀석의 전하량의 비가 1대4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제가 Q, 4Q로 안 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기에 4Q라고 뒀어요. 4Q라고 뒀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4Q고 얘가 4Q면은 이거의 4배니까 얘는 16Q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왼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는 얘를 왼쪽으로 당기는데 얘는 얘를 오른쪽으로 밀죠. 그러면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커야 돼요. 그럼 거리가 1대2니까 얘가 16Q일 때 전하량이 같잖아요. 근데 얘가 16Q보다는
작기 때문에 요 B가 C를 당기는 힘이 A가 C를 미는 힘보다 더 커서 얘가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려운 게 A는 전하량이 특정 지어지지 않고 9Q보다는 큰데 16Q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 안에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이제 요 전기장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극심하게 어려운 문제들을 제외하고 이제 좀 풀만한 문제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 대해 통해 가지고 이제 전하의 부호와 그다음 전하량의 크기에 대한 조건들을 찾아보면 이제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A는 음전하이고 맞죠? 그다음 전하량의 크기는 A가 일단 A는 지금 9Q에서 16Q 사이죠. 근데 C는 얼마예요? C는 16Q입니다. 16Q니까 A가 C보다 작죠. 작습니다. 16Q보다 작고 19Q보다는 크고 하기 때문에 16Q인 C보다 전하량이 더 작고요. 일단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 같다 했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 C는 16Q죠. 자, 그럼 가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먼저 볼게요. 전기력 보면 얘가 지금 거리가 A가 B에 작용하는 힘과 C가 B에 작용하는 방향이 반대죠.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거리가 1대2입니다. 거리가 1대2고 그러면 거리의 제곱이 1대4예요. 4인데 얘가 9Q보다는 크잖아요. 9Q보다는 크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D하고 Q 떼고요. 숫자만 대충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분의 9가 A가 B에 만드는 전기장이고요. 그다음 C가 B에 만드는 전기장은 거리가 2D잖아요. 그럼 2의 제곱분의 16Q예요. 그러니까 이 두 숫자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럼 9하고 4잖아요. 9하고 4니까 누가 더 커요?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더 큽니다. 그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니까 가에서 B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제 D하고 Q, 그리고 K 이런 건 빼고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식 쓸 때 좀 그나마 시간을 좀 줄이려면. 그 다음에 여기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 좀 더 쉽죠. 거리가 가깝잖아요. 거리가 가까운데 전하량이 얘가 더 크잖아. 얘는 16Q보다 작고 얘는 16Q고. 이 때문에 얘가 얘를 당기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 B에 작용하는 힘은 어느 방향?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